그 녹음기 아직도 안 버렸니? 강세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강재인이 꺼내든 작은 녹음기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그만해, 제인아. 네가 뭘 알고 이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강재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잘랐다. 내가 뭘 아는지 너 지금 무섭구나. 안 그래도 돼. 어차피 곧 다 들려줄 거니까. 이제 판이 바뀌었다. 강재인이 지고 있던 모든 패를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며칠 전 강재인은 황기찬이 자리를 비운 사이 조용히 황지호의 방을 찾았다. 지호는 자고 있었다. 작은 손에는 무심코 떨어뜨린 그림책 한 권이 쥐어져 있었고 입가에는 소리 없는 웃음이 맴돌았다. 강재인은 천천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다 문득 책상 위에 놓인 액자를 발견했다. 지호가 직접 그린 가족 그림. 그 속엔 엄마로 자신이 그려져 있었고 아빠는 황기찬. 그림 구석 조그맣게 쓰인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엄마가 좋아요. 나중에 결혼하면 꼭 엄마처럼 착한 사람이랑 하고 싶어요. 강재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어떤 복수도 이 아이에게 상처 입히는 방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였다. 지호를 지키기 위해 강세리에게 가장 아픈 방식으로 대갚아주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가족을 이용한 심리전이었다. 며칠 후 강세리는 유독 초조했다. 기찬에게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회사에서조차 그녀를 대하는 시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윤비서조차 이제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에 차 윤비서를 밀치며 외쳤다. 너까지 날 무시해? 내가 누군지 잊었니? YL그룹의 여왕이었던 사람이야. 윤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눈빛은 달랐다. 그 시선엔 더 이상 존경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날 밤 황기찬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그녀는 뒤늦게 알게 되었다. 강재인이 디자이너 L이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것. 그녀는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기억 잃은 며느리, 알고 보니 천재 디자이너였다. 강재인 YL그룹 복귀 선언. 강세리 체제 붕괴되나? 디자이너 L은 강재인, 결국 강세리 무릎 꿇나? 강세리는 미친 사람처럼 휴대폰을 내던졌다.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무언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건 단지 자존심이 아니었다. 그녀가 지켜내고자 했던 모든 것, 권력, 명예, 가족, 사랑, 전부였다. 그 시각 강재인은 도윤과 함께 최자영의 병실을 지키고 있었다. 최자영은 정신이 들락날락했고 때로는 딸을 못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또렷이 말했다. 재인아, 네가 다 계획한 거야?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아프고 내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들은 웃고 있었어. 기만 삼촌이 칼에 맞고 병원에서 아이처럼 울 때, 은호가 죽었을 때 그 사람들 중 같이 울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엄마, 난 이제 무서운 사람이 될 거야. 최자영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더니 손을 꼭 잡았다. 그래, 무서운 사람이 돼. 대신 꼭 이겨야 해. 며칠 후 강세리는 결국 YL 본사 회의실로 호출됐다. 자리에는 이미 강재인과 임원들, 황기찬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이건 뭐지? 강세리는 눈을 치켜떴다. 그런데 강재인이 조용히 재생한 녹음기 속엔 충격적인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황기찬이 루이비와의 계약을 일부러 망쳤다고요? 네, 강미란을 모함하려는 의도였죠. 그건 강세리가 윤비서에게 전한 지시 음성이었다. 순식간에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기찬은 고개를 들어 강세리를 바라보았다. 이건 뭐지? 강세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덜덜 떨렸고 시선은 자꾸 흔들렸다.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제인이가 조작한 거야. 하지만 그 순간 윤비서가 등장하며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그 녹음은 제가 제인 씨에게 드린 게 맞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었고 더 이상 강세리 대표의 거짓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말없이 방을 나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 녹음기만 있으면 뭐든 되는 줄 알아? 강세리의 눈동자가 살벌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빼앗기기 직전의 사람처럼 벼랑 끝에 선 감정으로 목소리를 뱉었다. 그러나 강재인은 그 말을 들은 뒤 오히려 차분히 고개를 기울였다. 그리고 조용히 되물었다. 지호 지키고 싶어? 강세리는 잠시 숨이 멎었다. 며칠 전 YL그룹 회의실. 임원진들은 차례차례 회의실을 나섰고 남은 건 황기찬과 강재인 뿐이었다. 황기찬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지호가 너를 엄마라고 부르는 거 나도 들었어. 그 말 한마디에 강재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지호는 너를 엄마로 선택했어. 그날 이후 강재인의 마음속에 지호에 대한 책임감은 복수보다 더 깊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단 한 번이라도 이 아이가 위험에 처한다면 그 어떤 복수도 의미가 없어질 것만 같았다. 하지만 세리에게는 달랐다. 강재인이 지호를 진심으로 감싸는 모습이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사랑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장면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악몽을 꿨다. 꿈속에서 지호는 이제 엄마는 강재인이야 라고 말했고 세리는 칼에 찔리듯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날 아침 세리는 한 장의 명함을 꺼냈다. 문창도 해외 정리 전문, 일타 해결, 연락시 암호 필요. 한때 그녀의 검은 자금을 관리해주던 인물. 말수가 적고 철저히 돈만 받는 남자.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창도씨, 일 하나 맡기고 싶어요. 아이는 다치지 않게. 며칠 뒤 유치원 발표의 날, 지호는 강재인의 손을 잡고 설레는 듯 입을 열었다.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잘할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요. 강재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지호 잘할 수 있지? 화이팅!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들의 웃음 너머 어느 차량 안에서 문창도가 조용히 카메라 렌즈를 돌리고 있었단 걸. 당일 오후 강재인이 유치원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호는 뒷문 옆 화장실에 갔다가 그대로 사라졌다. 유치원 측은 초비상이 걸렸고 선생님들은 뒤늦게 경찰에 신고를 넣었다. 같은 시각 강재인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아이를 찾고 싶다면 지금부터 말 잘 들어. 사진 한 장 보내줄게. 사진 속에는 지호가 낯선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지호는 울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강재인은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강세리는 그 시각 고급 스파에서 조용히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다. 작전 성공했습니다. 세리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으로 중얼거렸다. 한 번 뺏긴 건 괜찮아. 두 번은 절대 못 줘. 그 시각 도윤은 충격적인 영상을 확보했다. 윤 비서가 익명으로 넘긴 파일. 영상엔 강세리가 문창도에게 현금이 담긴 검은 봉투를 건네며 아이 다치게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윤은 이를 곧장 경찰에 넘겼다. 그리고 강재인에게도 전달했다. 이걸로 충분할 겁니다. 이제 세리 씨가 지호를 건드렸다는 걸 세상이 알게 되겠죠. 강재인은 손을 떨었다. 분노였고 두려움이었고 죄책감이었다. 지호를 내가 못 지킨 거예요. 도윤은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죠. 3시간 후 지호는 발견됐다. 근처 공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경찰은 지호를 안전하게 데려왔고 지호는 돌아오자마자 강재인을 꽉 끌어안았다. 엄마 나 안 울었어. 엄마가 올 거니까 기다렸어. 강재인은 아이를 붙잡고 끝없이 울었다. 그녀의 눈물은 분노로 슬픔으로 사랑으로 변해갔다. 지호야 엄마가 다시는 안 놓칠게. 그날 밤 황기찬은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 강세리의 소환을 요청했다. 이건 가정사 아닙니다. 아이 납치, 증거 영상, 고용된 제3자까지 모두 확보됐어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체포영장 신청하겠습니다. 같은 시간 세리는 거울 앞에서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래, 한번 붙어보자, 제인아. 이번엔 내가 널 무너뜨릴 차례야. 그녀는 이제 벼랑 끝이 아니라 벼랑을 등에 업고 달려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형사의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울렸다. 강세리 씨 체포하겠습니다. 유치장으로 가시죠. 그 짧은 문장 하나가 공기마저 차갑게 얼렸다. 강세리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 했지만 본능적으로 표정을 다잡았다. 무너질 수 없다는 자존심이 온몸을 감쌌다. 하지만 형사가 내민 영장과 USB가 눈앞에 들어오는 순간 억눌렀던 긴장감이 표정 위로 번져갔다. USB 안에는 문창도에게 돈을 건네며 아이를 다치게 하지 말라는 그녀의 음성이 그대로 녹음돼 있었다. 형사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거짓된 침착함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잠시 시선을 피하더니 억지로 입을 열었다. 조작이야, 제인이가 만든 거라고. 그 목소리엔 확신보다 불안이 먼저 묻어 있었다. 복도 한쪽에서 지호를 안고 있던 강재인의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아이는 강세리를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강재인의 품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 작고 연약한 몸짓이 강세리의 심장을 찌르듯 내려앉게 했다. 경찰들은 절차를 밟아 그녀의 양팔에 수갑을 채웠다.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싸는 감각에 강세리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혔다. 하지만 고개를 들었을 땐 여전히 기죽지 않은 눈빛이었다. 기찬 씨 불러. 난 이렇게 끝나지 않아. 형사들은 대꾸하지 않았고 대신 그녀를 곧장 취조실로 이끌었다. 취조실 안 내벽은 무심하게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강세리는 팔짱을 낀 채 변호사 선임을 미루었다. 머릿속에는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황기찬. 그라면 여전히 자신을 위해 움직일 거라 믿었다. 저녁 무렵 문이 열리고 황기찬이 들어왔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이제 포기해. 끝났어. 강세리는 이를 악물며 맞섰다. 당신 은호 영상 그거 내 손에 있는 거 잊었어? 그러나 황기찬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제 필요 없어.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짧은 대답 속에서 강세리는 자신이 더 이상 협상할 카드조차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무렵 YL그룹 이사회실은 강세리 체포 소식으로 들끓고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전화를 붙잡고 분주하게 움직였고 몇몇은 상황을 파악하느라 외부와의 통화를 반복했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공기 속에서 윤 비서가 두꺼운 서류철을 들고 강재인 앞으로 다가왔다. 대표님, 강세리 씨의 해외 비자금 계좌 명세입니다.
이사회 동의만 받으면 곧바로 압류 가능합니다. 강재인은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끝내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그 한마디는 단순한 재정적 압박이 아니었다. 권력의 토대를 송두리째 무너뜨리겠다는 의지였다. 강세리가 쌓아온 모든 기반이 단번에 허물어지는 순간이 될 것이었다. 밤이 깊어가며 경찰서 복도는 한산해졌지만 강세리를 둘러싼 파장은 계속 번지고 있었다. 언론은 이미 YL그룹 안주인 아동 유괴 혐의 체포라는 제목을 헤드라인에 걸었고 기자들은 경찰서 앞에서 밤샘 취재를 준비했다. 취조실에서 강세리는 창백한 얼굴로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자존심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서 서서히 균열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 황기찬과 강재인이 한편이 되어 자신을 끝장낼지도 모른다는 불안 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취조실의 시계초침이 유난히 느리게 움직였다. 강세리는 등을 곧게 세우고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형사는 서류를 넘기며 단조롭게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나 그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한 문장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강세리 씨, 이게 뭔지 아십니까? 책상 위에 놓인 첫 장엔 CCTV 화면이 인쇄돼 있었다. 흐릿하지만 봉투를 든 채 문창도와 악수하는 그녀의 모습은 선명했다. 시선이 화면에 박히자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형사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사진 속 인물 강세리 씨 맞습니까?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녀는 부인했다. 아닙니다. 저 아니에요. 말투는 단호했지만 대답의 속도가 반 박자 늦어졌다. 이어 재생된 영상 속 낮게 울린 목소리가 취조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아이 다치게는 하지마.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문창도 씨 차량 블랙박스입니다. 이미 구속됐고 진술까지 끝났습니다. 지시하신 거 맞죠? 형사의 말이 떨어지자 그녀의 손끝이 경련했다. 그 순간 취조실 문이 열리며 강재인이 들어섰다. 손에는 지호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스케치북이 있었다. 첫 장에는 엄마랑 같이라는 제목 아래 웃고 있는 지호와 강재인이 그려져 있었다. 강재인은 그림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짧은 시선 교환만으로도 강세리는 그 그림이 자신을 배제한 선언임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 장면을 취조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던 황기찬의 표정은 복잡했다. 강세리에게 향하던 시선이 잠시 강재인에게 옮겨졌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경계가 동시에 스며 있었다. 사흘 전 그는 강재인을 직접 불러냈다. 너 내 계약건 건드렸지? 질문에 강재인은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미소를 보였다. 당신한테 돌려줄 거예요. 내가 당한 그대로. 그 대답은 협박도 변명도 아니었다. 황기찬은 그 순간 깨달았다. 강세리를 무너뜨리더라도 강재인과 자신이 같은 편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취조실 유리창 너머 강재인의 표정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지만 그 승리가 황기찬을 위한 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을 겨냥한 또 다른 칼이 준비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형사가 다시 강세리에게 물었다. 강세리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문창도에게 지시한 거 맞습니까? 강세리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대신 창밖에 서 있는 황기찬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빛엔 한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네가 나를 버려도 나만 무너지는 건 아닐 거야. 황기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강세리의 입을 막아야 할지 아니면 강재인의 다음 수를 막아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이 서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취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보이지 않는 선을 그으며 얽혔다. 누가 먼저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뒤틀린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강세리는 침묵 속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동자 속에서는 수백 가지 계산이 동시에 굴러가고 있었다. 이대로 입을 다물면 경찰 조서에 이름이 선명하게 남는다. 하지만 말을 꺼내면 불똥이 황기찬과 강재인 모두에게 튈 수 있었다. 문제는 그 불똥이 얼마나 크게 번질 수 있느냐였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문창도에게 준 건 단순한 부탁이었어요. 아이를 해치지 말라고 한 것뿐. 하지만 형사님, 저 말고 더 물어봐야 할 사람이 있지 않아요? 형사의 시선이 살짝 움직였다. 그녀가 바라보는 방향엔 유리창 너머 황기찬과 강재인이 서 있었다. 강재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 시선을 받아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속에서 긴장감이 치밀었다. 자신이 이번 사건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지만 강세리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척은 무시할 수 없었다. 황기찬은 더 노골적으로 반응했다. 팔짱을 풀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강세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죠? 계약서 조작, 주주총회 연기, 그게 왜 일어난 건지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경찰 기록에 남으면 곤란한 사람 저만은 아니잖아요? 형사가 즉시 개입했다. 강세리 씨, 진술은 사실 위주로만 하시죠. 다른 사람 얘기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강세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비스듬히 들어 목소리를 낮췄다. 그럼 사실만 말하죠. 기찬 씨, 당신 강재인이 디자이너 L이라는 거 알고도 숨겼죠? 왜였을까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황기찬의 눈빛이 번쩍했다. 강재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건 나랑 상관없어. 당신이 아이를 납치한 건 사실이잖아. 강세리의 입꼬리가 비틀리듯 올라갔다. 상관없다고? 나 혼자만 더럽혀질 거라 생각해? 당신들이 서로 숨기고 있는 거 다 폭로할 수 있어. 여기서 지금. 그 한마디는 취조실 안팎을 동시에 흔들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시선을 외면하지 못했고 강재인은 속으로 계산을 새로 세우기 시작했다. 강세리가 무너지는 순간 그녀가 내뱉는 말 한 줄이 자신의 복수판을 뒤집을 수도 있었다. 형사가 중재를 시도했지만 이미 세 사람의 시선이 얽혀 있었다. 강세리는 유리창을 뚫어져라 보며 마지막 칼을 빼들었다. 여기 CCTV 복사본 나만 가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안전하게 보관 중이죠. 내가 감옥 가면 그 파일 언론으로 갑니다. 황기찬의 목이 굳게 잠겼다. 그 파일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세리가 가진 카드가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는 건 알았다. 그녀는 절대 빈손으로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다. 강재인도 그 위협을 무시할 수 없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판이 강세리 한마디로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 상태로 그녀가 언론에 무언가를 터뜨리면 기찬뿐 아니라 자신이 준비한 복수 계획까지 도루묵이 될 수 있었다. 취조실의 공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세 사람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형사만이 서류를 덮으며 입을 열었다. 강세리 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건 영장 발부 이후에.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목에 채워진 수갑이 짧게 부딪히며 쇳소리를 냈다. 그러나 문을 나서는 순간 강세리는 고개를 돌려 황기찬을 곱게 바라봤다. 기찬 씨, 당신이 날 버려도 내가 끝까지 당신 곁을 떠날 것 같아요? 그 말은 단순한 집착이 아니었다. 그 속에는 두 사람 모두를 향한 복수의 서막이 담겨 있었다. 황기찬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을 옆으로 돌려 강재인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경고가 담겨 있었다. 너도 안전하지 않아. 강재인은 그 경고를 받아내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 남은 건 이 혼란 속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를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는 단 하나의 결심이 숨겨져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아무도 용서하지 않겠다.